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방 대피 훈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과 내 반의 아이들과 소방 대피 훈련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 대피 훈련에 우리가 절차가 있죠. 예,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실 안에 있었을 때, 또 유의실에 있을 때 우리가 소방 대피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꾸준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사이렌 소리가 나고 불이야라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빨리 비상구를 찾아서 아이가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아마 훈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영세반이거든요. 이제 영세반 영아들도 소방 대피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될때 과연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이거는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가자에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한국보육진흥원에 문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방대피 훈련을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면 가상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은 우리가 소방대피 훈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계획이 되어진 그런 대피 훈련 날짜가 있고 또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방 대피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저는 이게 전반기 때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계획되어진 소방 대피 훈련을 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2학기 정도가 되면 불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소방 대피 훈련이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렇고 오늘은 소방 대피 훈련이 있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사이렌이 울리겠지라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시에 만약에 사이렌이 울리고 원장님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선생님들이 진짜 불인가 봐. 이거는 대피 훈련이 가상이 아니라 진짜인가 봐라고 생각을 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되어진 소방 대피 훈련도 해야 되지만 불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소방 대피 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영세는 우리가 소방 대피를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한 거는 어린이집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가 대피 장소가 있습니다. 인근 놀이터라든가 그렇게 아이가 안전한 곳까지 아이들이 가야지 대피 훈련을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 가서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이 대피가 되었는지 우리가 인원을 점검을 하게 되죠. 영세도 어떻게 해요? 불이 나면 무조건 나가야 되죠. 나가고 밖으로 나가야 되죠. 영세라고 그래서 못 움직이니까 대피 훈련에 참여를 안 한다? 아닙니다. 영세도 왜냐면 불이 난 건 이건 진짜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영세 아이도 대피 훈련을 할 때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지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3영역의 건강 안전입니다. 3-5-1에 보면 영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기 소방 대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월 1회 이상 우리가 대피 훈련을 해야 되고요. 소방 대피 훈련할 때 우리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어린이집 건물 밖에 외부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영세도 대피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대피 훈련을 한 게 기록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피 훈련 일지를 쓰게 되죠.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원장님실에서 예를 들면 뭐 복사하기에 의해서 뭐 불이 났다. 아니면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의해서 불이 났다. 뭐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가 소방 대피 훈련을 한 거에 대한 그 훈련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또 면담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소방대피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어린이집 외부로 나가야 되나요? 예, 반드시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영아들이 어려서 외부까지 나가기가 어려운데 저는 3명을 보는데 어떻게 지금 이 3명을 다 데리고 외부까지 나가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방대피 훈련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영아, 유아 모두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 만약의 사태에 불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의 경우에도 실제 비상 상황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외부로 대피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자, 영세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걷는 아이가 있죠.
예, 걷게 되면 선생님이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우리가 영세가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1대3 보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혼자서 3명을 돌보게 되는데 대피 훈련을 해야 되면 선생님 손은 두 개야, 손은 두 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어린이집에서 대피한 예, 푸른하늘 어린이집의 사진하고 우리가 영세 전용 어린이집의 사진이거든요. 선생님이 한 명만 안아요. 또 두 명을 안는 선생님도 있어요. 급하면 우리가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안을 수 있겠죠. 세 명은 안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대3 보육을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영세도 대피를 해야 됩니다. 외부로. 예, 그래서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 속에 보면 지금 막 불 붙은 거 막 보이죠? 가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지금 대피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세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영세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또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영세반 선생님들은 혼자서 3명을 보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소방대피 훈련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피 훈련을 하려면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세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도와줘야 됩니다. 선생님 외에 그래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역할 분담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역할 분담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자 보조교사 바로 영세반으로 가야 된다. 아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영세 불이 났다라고 할 때 선생님은 영세반에 가서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라고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원장님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세반을 그래서 선생님 혼자서 1대3의 아이들을 우리가 대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인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아가 안전하게 예,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저는 여기서 딱 문제가 되잖아요. 교사 대 우리가 영아의 비율, 특히 영세아의 비율이 우리가 1대2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특히 영세. 우리가 놀이 속에서도 그렇지만 또 개별적인 특성도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놀이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태에 어떤 불이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는 정말 아주 힘든 상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세반 선생님들 대피 훈련할 때 굉장히 힘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 우리 안전하게 바깥에까지 대피가 돼야 되고 예, 내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다른 성인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대피 훈련을 할 때도 예, 바로 성인이 와서 도와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대피 훈련을 우리가 바깥에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용세반 스님 예, 힘들지만 우리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인의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